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떻죠? 그리고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이 위반한 어떤 내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자, 일단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이는 뒤에 얘기할 파리 생제르맹과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네네네. 자, 이런 상황인데 맨체스터 시티의 CEO 페란 소리아노와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이 건에 대해서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지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2014년도에 맨체스터 시티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 위반 때문에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 징계의 수준을 UEFA에서 맨시티에게 문의했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면 괜찮겠냐. 그래서 맨시티가 이 정도 벌금은 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만큼만 내라. 이런 식의 내부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되고 있는 거죠. 징계를 줘야 되는 주체가 징계를 직접 정해라.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네. 그러니까 너 지금 깜빵을 가야 되는데 몇 년 살고 싶니? 이렇게 얘기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초등학교 때 너 몇 대 맞으면 반성할래? 네네. 2대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네. 그러면은 맨시티의 눈치를 봤다던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네네. 거죠. 자,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는 실제로 맨체스터 시티에게 7년 동안 자신의 사재 3조 4,400억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계장부상에서는 그것들이 모두 다 스폰서십으로 둔갑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30% 내부 거래를 전혀 침해받지 않는 수준으로 회계적으로 이 장부를 조작했다. 네, 그런 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조작이라고 하면 다른 기업에게 받은 스폰서의 금액을 뻥튀기 하거나 아니면은 스폰서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떤 기업이 스폰서 들어왔다고 좀 뭐랄까요 좀 허위로 작성하거나 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가요? 이른바 이런 방식입니다. 네. 아부다비 그룹. 네. 그러니까 맨체스터 시티와 이 만수르의 어떤 그룹이죠. 아부다비 그렇죠. 그룹에게 올해 스폰서십을 1,0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네. 실제로는 1,000만 원을 받는데 장부상으로는 1억 원을 받았다고 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사재로 투입하는 겁니다. 네네네. 이런 식의 스폰서 금액 뻥튀기를 수도 없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이런 스폰서십이 수두룩하고 사실 이런 스폰서십 딜들이 체결이 되고 발표될 때마다 많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100년 이상의 이 좋은 성적과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클럽들이 받는 스폰서십의 금액을 상회하는 계약들을 이제 갓 트로피를 따기 시작한 맨체스터 시티가 딸 수 있냐는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장부가 이렇게 멀쩡히 있고 UEFA의 감사를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지 모르겠다며 빠져나가곤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제기됐던 문제들과 의혹들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럼 그동안 다른 클럽들도 어떤 그 맨시티의 행보, 파리 생제르맹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었군요. 조세 무리뉴 감독이나 아르센 벵거 감독 그리고 심지어 많은 팬들도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지만 문서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 말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떤 대기업들도 문서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었지만 뒤를 까보면 이면 계약이 있다거나 그렇죠. 어떤 편법을 통해서 실제로 세금 내지 않고 어떤 그 그룹의 자손들에게 기업을 넘겨준다거나 수익을 상속을 한다거나 네네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일, 룰을 어기는 일이 있었지만 이거를 피파 지금 현 회장인 인판티노를 필두로 해서 좀 비호를 받았다. 눈 감아주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자세한 이야기들이 더 나와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PwC 여기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라고 전 세계 4대 회계법인입니다. 피터 크라우치인가? PwC. PwC. 네. 이거 방송에 나가지 않고요. 네. 자, 회계법인 PwC. 네. 피터 크라우치는 아닙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세계 4대 회계법인인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3일 회계법인과도 합작을 해서 이미 법인을 설립해서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회계법인이 되겠습니다. 이 PwC 담당자에게 맨체스터 시티의 이 회계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서 너희 회계법인을 부셔버릴 수도 있다. 라는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너희 회사 정도는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이런 협박이 아니죠. 실제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어떤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가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가 회계 장부와 어떤 이 스폰서십 금액 그리고 실제 수익을 뻥튀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이적료를 줄여서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것은 실제로 걸린 적이 있었는데 엘리아킴 망갈라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합니다. 네. 망한 선수죠. 망한 선수죠. 네.
실제 이적료를 400억 정도라고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풋볼리크스가 얼마 후에 실제 엘리아킴 망갈라의 계약서를 유출시켰죠. 네. 실제로 보니까 680억의 이적료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80억 차액이 생기군요. 차액 이적료를 숨겨버린 거죠. 네네. 지출을 숨긴 거고 두 번째 이것도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으로 재직을 했을 때 맞습니다. 자신들의 맨체스터 시티에서 연봉을 준 것이 아니라 아부다비 그룹 산하의 알자지라라는 클럽에서 네. 거기 법인에서 월급을 준 거죠. 이것도 역시 회계법인 조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건 회계장부 조작이 된 거고요. 거기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모두 다 수익을 극대화하고 지출을 최소화시키면서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합법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게 된 방법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맨체스터 시티가 돈을 쓰는 어떤 씀씀이가 정상적이지 않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야 될 UEFA 쪽의 어떤 그 협회가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징계를 줘야 되고 그런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징계를 고르게 하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여기에 사실 팬들이 문제 삼는 것은 과연 맨체스터 시티의 선수들이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것을 몰랐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팬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구단이 움직이는 이 방향에 대해서 어쨌든 구단 안에 있는 선수와 감독, 스태프들이니 이런 걸 몰랐을까? 새어나온 소리도 있지 않았을까? 합리적인 의심인 거죠. 아니면 좀 안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선수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본인들도 그냥 축구에만 전념하는 척을 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선수들은 몰라도 네. 감독까지는 특히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굉장히 이 구단 수뇌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몰랐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만시니 감독 얘기했을 때도 만시니 감독의 월급 내지는 주급 연봉이 다른 그룹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본인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감독을 관리하는 에이전트에서는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인데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많은 선수 내지는 감독 스태프들이 다 얽혀있는 사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리 생제르맹이 되겠습니다. 네. 역시 거의 대부분 유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카타르 투자청이 파리 생제르맹 쪽에 투자한 돈은 2조 3천억 원. 네. 역시 스폰서십 뻥튀기를 통해서 돈이 투입이 된 건데요. 하나의 예시를 들면 네이마르와 은바페, 이적료 그리고 연봉 총액을 다 합치면 5년 동안 이 두 선수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8억 3천만 유로. 네. 1년으로 환산하면 파리 생제르맹 클럽의 예산 3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두 선수에게만. 네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딜인데 이 딜이 성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카타르 투자청과 알켈라이피의 사재가 들어가기 있기 때문이다. 네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파리 생제르맹 회장 알켈라이피는 유에파 쪽 고위 인사들과 이런 불법적인 딜을 했을 때 정말 위협적이고 뭘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대로 된 방법을 생각해내라. 우리가 돈은 줄 수 있으니까 빨리 해결책을 갖다 내라. 이렇게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내라. 상황을 만들어달라. 빨리 제대로 된 편법을 쓸 수 있게 우리에게 그렇죠. 얘기를 해라. 네네네. 이런 위협적인 태도로 일관을 했다고 하고요. 알켈라이피 구단주의 이런 행동들이 더욱더 가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많은 이 기자들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에 대해서 네이마르 이적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통과할 수 있냐라는 네네.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생각할 거 있으면 커피나 한잔 마셔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 얼마나 가식적으로 행동했는지 그렇죠.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켈라이피 회장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깨끗하다. 우리는 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팀을 운영을 했는데 결국 드러난 사실은 굉장히 추악했다. 모든 것이 불법적이었다. 라고 좀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파리 생제르맹은 이 카타르 총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자 일단 프랑스 전 대통령인 니콜라 사르코지 네. 카타르 측에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인수한다면 2022 월드컵을 카타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사르코지가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나요? 현재 인판티노와 함께 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이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과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판티노 회장은 도대체 무슨 이 뒷배가 있길래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다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풋볼리크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위스의 수많은 검찰 조직과 법조계 인사들이 인판티노와 강력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뒤돌아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야,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약간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동안 많이 좀 부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좀 우리도 놀라운 그런 검은 거래들이나 그런 좀 좋지 않은 추악한 내용들을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유럽 쪽에서는 이런 일들은 좀 깨끗하다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벌써 인판티노의 행동들,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연계, 그다음에 스위스 검찰 내지는 정부와의 어떤 그런 커넥션 이런 것들 보니까 거기도 뭐 별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네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슈피겔에서 이야기하기로 파리 생제르맹의 인수는 결국에 카타르 이 플랜의 네. 일환인데 카타르의 글로벌 이미지 향상과 부의 축적을 위해서 파리 생제르맹을 탑 클럽으로 만들고 그리고 탑 스타들을 끌어모으고 월드컵 개최까지 성공시키면서 이 카타르 전체의 부를 축적하는 큰 그림의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자,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 그리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슈퍼리그에 대한 이야기 이외에도 주 정부들이 축구 클럽에 관여를 하면서 클럽과 선수 간의 계약에 개입을 하고 있다. 정부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피파 쪽에서 UEFA 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 축구라는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자기들은 밑에서 정부와 어떤 정부 요원들과 계속적으로 커넥션을 유지했던 거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UEFA, 피파는 정치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행태를 벌이고 있었던 거죠. 아하, 네, 굉장히 위선적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축구 후진국들, 이른바 우리가 흔히 최근에는 쓰지 않는 단어지만 개발도상국들의 축구 재능들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빅클럽들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거나 아하. 이런 것까지 나중에 차후에 다 폭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자, 앞으로 이제 슈피겔 그리고 네. 풋볼리크스에서 이후에 폭로할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 좀 늘려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편성국에서 연락이 왔군요. 다시 얘기해보세요. 네. 하시죠. 네. 자, 앞으로 슈피겔과 있던 풋볼리크스는 네. 이 이후에도 차후에 계속 지속적인 시간을 갖고 우리가 입수한 문서들에 대한 폭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앞으로 폭로될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돌아오는 주의 이야기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2회 우승한 스타가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가려놨다. 이건 너무 큰데요? 이거는 약물 스캔들 아니겠습니까? 약물 스캔들입니다. 사실 축구계에서 약물 스캔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가려져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축구계에서 가장 추앙받고 있는 스타 중에 하나, 펠레 다음에 이 입지를 갖고 있는 마라도나 역시 약물에 걸린 적이 있었지만 공공연히 지금도 축구의 대스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다른 종목에 간다면 약물을 이용해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왔던 스타들은 그 커리어가 통째로 부정당하기 마련이죠. 그렇죠. 메달을 박탈당하고요. 맞습니다. 네. 암스트롱, 사이클에서 신화적인 그 스타 역시 약물 스캔들에 연루돼서 지금 그 암스트롱은 아무런 커리어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 어떤 이 도핑 디자이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스포츠 전문가들은 테니스 이후에 축구가 가장 약물에 굉장히 많이 찌들어 있지만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스포츠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그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한 선수다. 이게 굉장히 큰데요. 그러면은 모든 축구 팬들이 알만한 선수가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2010년 이후의 자료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0년 이후 챔피언스리그 우승 클럽을 보면 레알 마드리드 4번, 바이에른 뮌헨 1번, 첼시 1번, 바르셀로나 2번입니다. 네. 최소한 이 4개 클럽 안에 있는 선수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네. 있죠. 그러면 어떤 선수인지 윤곽은 지금 나오지 않는 상태인가요? 수많은 페이크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메시다, 호날두다, 베일이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다 날조된 기사들이고 그렇죠.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축구 팬들이 물론 이 돈적인 면에서의 어떤 그 부분들, 그다음에 뭐 UEFA나 피파 그리고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관련된 이야기들도 궁금해하지만 이 선수 개개인에도 정말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갖고 팬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약물 사태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 많은 전문가들은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승부 조작이나 약물 스캔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형법상으로 얘기하는 이거는 살인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범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민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로는 앞으로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싶고 이 이후에도 축구계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주급이 인플레가 심해지고 연봉과 이런 이적료들이 인플레가 심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일부 세력들이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폭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PL 대형 클럽들이 세금 회피를 하고 있는 모델이 있다. 그것까지 폭로하겠다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요 몇 년간 선수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를 솟고 있는데 그랬던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선수들, 그러니까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중계권이 높아가면서 돈이 쌓여 있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돈이 몰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식으로 돈을 세탁한다거나 다른 식으로 탈세를 하고 어떤 식으로든 뭐 부정한 돈이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 좀 펼쳐졌었다. 그동안 좀 그 안에 내용에 있었다라고 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중동 오일머니의 투자, 축구 클럽들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의 가장 큰 목적은 돈 세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합법적인 돈 세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봐주니 그렇죠.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주고 바깥쪽으로 봤을 때는 명예와 어떤 취미생활까지 동시에 일으켜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가 받는데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아주 나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죠. 정말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뭐 또 다른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제 풋볼리크스에서 이런 걸 폭로를 한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타TV 뉴스에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거고요. 저희가 한층 더 심층적으로 탐사 보도를 주로 하고 있는 히든풋볼에서 현재 내용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히든풋볼에서 조금 더 내용을 더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이후에 이스타TV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차후에 추가되는 폭로들에 대해서도 계속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건 조금 뭐 얘기를 나눠봐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 만약에 FFP 룰이 없었다면은 그러면은 뭐 파리 생제르맹이나 맨시티가 지금의 이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가 없었다면 그냥 마음대로 자신들의 이 클럽들을 인수하고 돈 세탁하는 방법으로 쓰지 않았을까? 어떤 식으로든. 그러나 이 유명무실한 룰 때문에 오히려 뒷거래가 생기고 많은 클럽들이 피해를 보고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준수하고 있었던 세리아 클럽들, 인테르와 로마 같은 클럽들은 피를 머금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선수를 팔았지만 이런 클럽들은 UEFA, 피파 회장들의 비호 아래서 마음대로 자신들의 일들을 했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취지는 굉장히 좀 공정한 룰이었으나 그 룰을 악용하는 세력들 때문에 이런 폭로가 나오고 있고 많은 축구 팬들, 축구 클럽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피겔과 풋볼리크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축구계는 엄청난 교차로에 서 있다. 입김이 강한 당국, 클럽의 권위적인 회장과 보스들의 뒷거래와 비밀 회담으로 축구계가 병들고 있다. 이 검은 장막을 드디어 거두어낼 때가 됐다. 슈피겔은 그 폭로를 시작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시즌이 아직 중반도 지나고 있지 않은 시점인데 과연 이번 시즌을 제대로 마무리가 될지 챔피언스리그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좀 내년 시즌에는 또 어떤 식으로 클럽들이 운영될지 리그들이 운영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빠르게 좀 정상 궤도에 올랐으면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앞으로 이스타TV 뉴스 또는 히든풋볼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축구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이스타TV 뉴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